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어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공동 운영의 정신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경영 행보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이 조 회장 측도 회사 경영 안정을 해치지 말라고 맞서면서 이른바 한진가 남매난이 지금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조현아 전 부사장 어제 입장문을 통해 조 회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입장문의 내용을 좀 예. 보시면은요, 이 선대 회장님이 생전에 가족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한진그룹을 운영해 나가라 이렇게 공동 경영의 유지를 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원태 대표이사가 이런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해 왔고 가족 간의 협의에 무성의하고 지연으로 일관해 왔다 이렇게 입장문에 쓰면서 네. 그 결과 한진그룹이 유훈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상속인들과의 실질적 합의나 논의 없이 공정위에서의 대규모 기업 집단의 동일인, 즉 총수라고 하죠. 이 총수가 조원태 회장으로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네. 즉 협의도 없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이후에 뭐 조 전 부사장의 복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협의가 전혀 없었는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외적으로 자꾸 공표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근데 조원태 회장 측의 반박도 아주 신속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신속하게 반박문을 네. 발표했는데요. 지금 이 회사의 경영 같은 경우에는 회사법, 주주총회, 이사회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에 의거해서 행사돼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그룹이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변화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데 이러한 논란으로 회사 경영의 안정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회사의 안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조 전 부사장은 지금 가족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식 직함이 없는데요. 그 지금 이제 주총이 몇 달 안 남은 상태. 왜 이 시점에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현아 씨가 그동안 집안 모임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건 아닐 거다. 왜냐하면 한진가의 문제가 생긴 것이 국민의 어떤 정서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조영호 회장 죽음까지 이렇게 물론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들의 눈을 의식할 수는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아 씨가 이렇게 공개적인 입장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발표한 것은 네.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일단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동안 명품 밀수나 불법 가사 도우미 이런 이제 건으로 해서 실정법을 어긴 것에 대한 법적인 이제 가름을 다 했다고 보는 거고 네. 이런 법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자숙하는 기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본인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유, 지금 이제 조원태 이 체제로 지난달에 인사 발령이 쫙 나면서 이 기업이라는 것이 인사가 만사라고 예. 자기 사람을 집어넣는 것이 조현아라는 분이 나중에 복귀를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내부적으로는 조현아 씨가 보기에 조원태 체제가 공고히 되는 부분들을 더 이상 기다리고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조현아 씨가 내년 3월 그 주총 전에 예. 뭔가를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내외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임원 인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측 인사들이 다 배제된 거.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지적해 네네.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하면은요, 지난 4월 선친인 고 조양호 회장의 별세가 이 경영권 분쟁을 촉발시켰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별세를 하시는 바람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많이는 못 하셨습니다. 가족들과도 지금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 합의가 완료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지금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원태 회장은 지난 6월 인터뷰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게 상속 문제를 말하는 건데 결국 여기서 어떤 빌미가 됐다 이런 해석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업인이 저렇게 좀 두루뭉술한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상당히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상속 문제와 상속세 문제가 같이 결합이 돼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조현아 씨가 조원태 씨는 지금 이제 연봉 한 40억씩을 받는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집안 혈연들도 다 직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좀 조현아 씨보다는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2,700억 중에 한 600억 정도를 조윤아 씨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 요소가 하나 있겠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앞에 논의했던 것처럼 유지를 따라서 상속을 어떻게 분할할 거냐, 유언에 따른 상속에 대한 지분율 이 부분이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태클 딴지를 걸면서 이 한진그룹이라는 것이 정상화되는데 내가 직접 기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큰 포부를 같이 네. 표현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또 이 삼남매 어떤 지분이 보면 0.03%에서 0.04% 네, 차이밖에 안 나요. 이런 어떤 부분이 뭐 그 선친께서는 선친이 이런 부분을 뭐 어떤 부분을 감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또 화근이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면 유훈이라고 아까 조현아 네. 전 부사장이 얘기를 했지만 유훈은 같이 공동으로 경영을 해라. 사실 총수 일가의 지분 같은 경우는 28.95%라서 낮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협력을 하면 다른 우호적인 지분이라든지 우호적이지 않은 지분 같은 경우에도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영권 내부에서 총수 일가의 분쟁이 생기면 그때부터 위험한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0.03, 0.04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에 한 명이 이것을 대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네. 다른 가족이 다른 우호적인 다른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합심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인데다가 예를 들면 어머니인 이고문, 동생인 조전무 같은 경우에 그쪽에 누구와도 함께 합심을 한다고 하면 다른 가족을 배제할 수 있는데다가 우호적이지 않은 예를 들면 KCI 이런 지분과 합친다고 하면은 경영권을 방어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즉 네. 경영권에 위협이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네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경영권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이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그 남매 간의 이런 파열음 속에서 내년 3월 주총은 예고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됐듯이 가족 그 지분을 합치게 되면 최대 주주고 2대 주주가 KCGI의 이제 선택이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경영권 방어 차원인가요? 뭐 한진 뭐 칼 한진이라든지 한진칼이라든지 뭐 대한항공 주식 주가는 막 올라가고 있고요. 예, 아이러니죠. 네.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데 주가는 20% 이상 올라갔다. 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삼남매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상당히 큰 부분으로 저는 확산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조중훈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경영권에 대해서 큰 계획을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0.04, 0.02 뭐 요 정도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지분율을 나눠놨다. 그러니까 너희들 똘똘 뭉쳐서 한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합치지 않으면 한진을 유지하기 네. 어려운 지금 지분율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KCGI 같은 데는 호텔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 좀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조윤아 씨하고의 그 어떤 가치관이 좀 안 맞는 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네.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델타항공은 델타항공대로 1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윤아나 조원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의 이합 그 호불호에 따라서 이합 집산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 집안 식구들은 물론이고 지금 2대 3대 주주들 간에서도 이합 집산이 아마 물밑에서 엄청나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감추기가 어려운 상태죠. 예. 네, 최근에 항공업계에 지금 뭐 상황이 좀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서 최대 국적 항공사가 이런 문제가 이제 휩싸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한진 일가는 과거에도 형제의 난이라는 게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은요, 이번 입장을 밝히면서 가족 간의 협의에 의해서 뭐 이런 어떤 경영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대기업이 가족 간의 어떤 협의, 주요 지분을 갖고 있으면 협의가 되겠지만은 가족 중심의 경영 이런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저는 조양호 회장께서 조금 진짜로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 조양호 회장께서 기본적으로 한진그룹의 그 경영권 형제의 난을 한번 겪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엄청난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는 현대나 삼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도 경험을 하셨을 거고 직접적으로도 경험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율을 하지 않고
사망하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고 보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리더는 조직을 생각을 해라. 예. 그리고 이 조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능력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순혈주의라고 해서 집안이 꼭 아까 예. 정광훈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벌이라는 게 사실 예전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게 국가나 조직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조직의 리더가 되기는 어려운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네. 그 과정 속에서 선택된 자가 그 그룹을 맡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건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동의를 많이 하실 텐데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무리 없이 조용히 그리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최 변호사님. 사실 2002년도에 이미 한진그룹이 한 차례 형제난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장남인 조양호 회장이 물려받으면서 사실은 소송도 많이 했습니다. 둘째라든지 넷째가 유언장이 위조됐다 이러한 소송도 했고요. 뭐 정석기업의 지분 배분을 놓고도 소송을 했는데 이런 것이 결국은 이게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그리고 네.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본인들의 가족 경영이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결국은 오너 리스크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족벌 경영, 가족 경영의 문제는 조금 헤쳐나가고 전문 기업인으로서의 경영을 하면서 물론 거기에 선대에 투자했던 오너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는 해야겠지만 네. 오너들의 가족에 대한 경영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리 고맙습니다. 예. 네.